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것처럼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50%, 취득세 75% 감면을 받은 게 아니라 1원도 못 받은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그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좀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 상담 사례입니다. 서울 송파에서 3년간 건강기능식품 유통업을 하신 대표님이 있었어요. 매출이 급성장하니까 법인세 절감도 희망을 하셨고요. 실제로는요. 그리고 인원도 늘어서 물류창고도 필요해서 별도 사업장도 구매하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법인세도 좀 감면받기를 희망하시고 부동산 취득세도 절세하기를 희망하시는데 벤처기업 인증하면 뭐 법인세,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뭐 세 가지 감면 받는다 그래서 인증을 취득을 했대요. 실제로 취득을 했는데 세 가지 다 법인세도 부동산 취득세도 또 재산세도 세 가지 다 감면이 안 된다 그래서 속상해가지고 해결 방법이 없는지 실제 상담을 요청해 오신 사례예요. 네, 그러면 그 정보는 그냥 뭐 여러 가지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니까 들으시고 본인이 직접 벤처 인증을 받으셨나 봐요. 네네, 벤처 인증을 받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금 감면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좋아하셨는데 감면을 못 받게 되셨고 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신 네네, 거네요. 아주 속상해서 오셨는데 일단은 분석을 해보니까 기업 분석을 하니까 도소매 유통업입니다. 도소매 유통업. 법인세 감면을 받으려면 조세제한 특례법이라고 있는데 조특법상 18개 업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업종 자체가 도소매 유통업은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모든 업종을 코드로 분류하는데 그 코드가 안 맞았던 거예요. 산업분리표에 의한 네, 산업분리표가 코드요. 아니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그 대표님께서 업종 변경하면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업종 변경하면 또 안 됩니다. 뭐냐면 내가 태어났을 때 김씨로 태어났으면 김씨인 겁니다. 태어났을 때 이씨면 이씨이죠. 나중에 통신판매업을 추가한다 하더라도 창업 당시의 업종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됩니다. 법령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됐습니다. 벤처 인증 받은 건 맞는데 조특법상 법인세 감면 안 됐다는 거죠. 이런 경우 지특법상 부동산 취득세도 안 되는 겁니다. 너무 어렵네요, 네네. 소장님. 그러니까 일단은 이 회사가 3년 이내 벤처 받은 것까지는 네. 잘한 거예요. 네, 잘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목적이 이제 법인세 50% 감면 혜택을 받으려고 하셨다는 거잖아요. 네네. 받으려고 해보니 벤처 기업은 맞지만 법인세 50% 감면은 모든 벤처 기업을 해주는 게 아니라 업종. 예, 모든 벤처기업을 해주는 게 아니라 아까 업종 18가지 네네. 업종에 해당하는 벤처기업만 네, 그렇습니다. 법인세 50% 감면입니다. 네. 네, 대표님들 우리 회사 벤처기업이니까 받겠네 이게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세제 혜택은 그 18개 업종만 받을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법인세는 억울하게 이제 절감을 못 받았어요. 네. 그렇지만 부동산 취득세도 마찬가지로.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취득세를 또 절감 받으려고 해보니 또 이것도 안 된대요. 안 됩니다. 네. 자, 안 되는 이유가 네. 안 되는 안 이유가 되는 이유가 부동산 취득세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 지특법입니다. 지특법에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업종이 있습니다. 12가지입니다. 12가지 업종에도 해당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벤처받고도. 네. 그래서 그러면은 업종을 혜택 받는 업종으로 바꾸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아예 되는 거죠. 법률상에 명시가 되어 있네요. 네, 어떻게 됐냐면 창업 당시의 업종을 그대로 따라가야지 중간에 변경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창업일 당시 업종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네. 아예 그냥 지특법 제58조 3에 명시가 되어 명시가 있네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창업할 때 업종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네, 이렇게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솔루션은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럼 해결 방법이 있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플랜을 짰습니다. 내용을 봤더니 배우자나 자녀가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를 대표자로 해서 이것도 전략 창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도 어디다 하느냐면
수도권에다 하지 말고요. 16개의 과밀권역 지역 말고 과밀권역이 넘어가는 경기 광주나 이천이나 용인이나 이런 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창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두 번째, 업종. 도소매업 아닙니다. 도소매업 아니고 만약에 통신 판매업이라고 한다면 법인세까지는 감면받을지 몰라도 부동산 취득세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표님 일부 제조, 일부 위탁 제조도 제조업입니다. 위탁 제조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를 제조업 창업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마지막 핵심 솔루션. 빠른 시간 내에 벤처 인증까지 받아서 이 모든 규정을 갖췄기 때문에 그 대표님은 법인세도 당연하게 50% 5년 동안 그리고 부동산 취득세는 무려 75% 거기다가 재산세 5년 동안 3년 100% 감면 추가 2년 50% 감면까지 해서 정말 금액으로 따졌더니 금액이 꽤 많았습니다. 네. 그 방송 보시는 대표님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이게 그냥 단지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서 우리가 뭐 안 하는 거를 어떻게 해서 감면을 받는 건가? 이런 꼼수인가? 뭐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실제 하는 거를, 그 혜택에 맞게끔 제대로 바로잡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도소매 같은 경우에 정말 물건만 갖다가 파는 도소매도 있고, 네. 소장님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제품을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하고 오더메이드, 그렇죠? 네. 위탁을 해서 어떻게 보면 직접 제조는 아니지만 네. 제조라고 봐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도소매야. 그래서 혜택을 하나도 못 받는 회사가 정말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네요.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솔루션들은 정말 우리 회사가 실제 하고 있는데 잘 몰라서 못 받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흙 속의 진주 같은 거를 막 해 주시는 거네. 네, 그렇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나는 내 걸 못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전문가들 눈에는 그게 이렇게 다 보이니까 대표님들이 실제 하시는 일 중에서 국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찾아서 이렇게 세금 감면을 받게 해주시니까 이거는 모든 대표님들이 한번 내 기업도 이런 혜택을 혹시 받을 수 있나? 이런 체크를 좀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자, 오늘 부동산 취득하실 때 반드시 체크해야 될 사항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정리해드린다면 지역이 먼저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본점 소재지를 어디로 갈 것인가. 16개의 과밀권역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라는 지역이고요. 두 번째는 업종 선택 너무 중요합니다. 제조업으로 할 거냐, 혹시 그냥 일반 도소매 유통이냐, 통신 판매업이냐, 업종을 어떤 거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법인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반드시 세 번째로 창업 벤처는 3년 안에 반드시 벤처 인증을 취득하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 세 가지 사항이 오늘 좀 중요한 사항이라고 봐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 영상 시청하신 우리 대표님들께 좀 선물을 하나 드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좀 소장님께 좀 요청을 드리면 해주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네네. 아까 이제 우리 기업들. 네네. 지역 체크, 그 다음에 업종 체크,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대표님들도 그 정보를 찾으려면 굉장히 어려우실 거란 말이죠. 네네. 자, 오늘 상담 신청하신 분들에게 좀 이 내용을 좀 선물로 드릴 수 있을까요? 네네. 어떤 거냐면, 창업할 때 어떤 업종으로 창업하면 법인세나 소득세가 감면받는 그 업종. 첫 번째. 요거 하고요. 특전 좀 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취득을 할 때 나는 어떤 업종이면 되고 부동산 취득세 혜택이 안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업종, 그거에 대해서 또 자료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구체적인 거는 이제 상담을 통해서 하겠지만 오늘 특별히 상담 신청 남기시는 영상 하단에 그 상담 신청 링크가 같이 나가죠. 네네. 네, 그 클릭하셔가지고 신청 남기시면은 우리 소장님께서 아주 감춰두셨던 이 핵심 노하우를 우리 대표님들께 선물로 드리려고 준비를 했으니까요. 네, 영상 하단 신청 링크를 통해서 상담 남겨주시고요. 또 제가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니까 단순하게 어떤 조언이 아니라 실제 창업, 업무, 그리고
설립해서부터 그 이후에 관리까지 이렇게 도와주고 있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뭐 회사의 경영 전략실을 외부에다가 내가 두고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기업 꿀정보 TV에서 오늘 부동산 구입하실 때 주의사항 또 혜택 받는 방법까지 알려드렸고요. 법인세나 부동산 취득세는 대표님 중소기업 사업할 때 가장 근본이 되는 건데 다양한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런 솔루션에 대해서 상담 요청하신다면 기업의 스타트업부터 혹은 어떤 생존 전략, 나머지 성장 전략 그 모두를 대표님의 전략 지원실로 자리매김해서 아낌없이 이렇게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미리미리 좀 체크하시고 혜택을 받으시는 게 사업하는 또 성공의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또 긴 시간 우리 대표님들 공부하셨는데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회사에 잉여금이 쌓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쌓여있는 잉여금을 안전하게 가져오는 절세 플랜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성장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산의 증가 속도보다 세금의 증가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자산은 늘어났지만 세금을 관리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세금으로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회사의 성장과 동시에 절세 플랜을 세운다면 세금 걱정 없는 자산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부자들의 자산을 지키는 핵심 노하우입니다. 진짜 부자들의 절세 노하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에 설명문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